자, 이제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데 일단 경우의 수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 경우의 수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작을 하자. 자,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크게 우리가 두 개의 단어로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순서를 생각하는, 순서를 고려하는 바로 순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조합 문제로 이루어져. 조합. 그 다음에 이 또 순열 문제는 다시 그냥 단순 순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순열 문제가 있어. 중복 순열. 다음에 조합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냥 단순 조합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또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열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든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또 원순열 문제라든가 원순열, 또 조금 더 변형된 다각형 순열도 있어. 다각형 순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분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분할도 또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고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조합을 이용해서 이항 정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우의 수 단어는 이렇게 나눠보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의 수는 순서를 생각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열 문제와 조합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순열 문제에서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냥 단순 순열 문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순열 문제, 다음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조합 문제,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순열 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든가 원순열 또는 다각형 순열, 그 다음에 조합 문제에서는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그리고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순서로 강의가 되는지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먼저 오늘 경우의 수부터 다뤄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먼저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는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는 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겠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원론적인 내용은 이거야.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류. 즉 분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를 하는 거야.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빠짐없이 분류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떤 계산 방법을 배우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원론적인 내용이 이 경우의 수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합의 법칙이라는 것하고 곱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가장 어렵기도 한 내용이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좋겠지. 자, 그럼 먼저 합의 법칙을 보자. 합의 법칙. 자, 우리 합의 법칙이라는 걸 뭐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놓고,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또는이라는 말이야. 또는. 즉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절대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A와 B가 어떻게 일어난다? 따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따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따로 일어날 때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여기 또는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문장 안에 뭐뭐거나 라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합의 법칙에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그렇다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집합관계로 나타내서 NA로 나타낼 수가 있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개수를 우리는 N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A 또는 B라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바로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걸 거고, NA 합집합은 당연히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잖아. 즉 A와 B가 따로따로 일어나는데, 지금 A와 A가 따로 일어나고 B도 따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A와 B가 따로 일어나도 A와 B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겹치는 경우는 어떡하라는 얘기, 한 번은 꼭 빼야 된다라는 얘기야. 즉 경우의 수나 그리고 집합이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는 얘기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2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A라는 사건으로 놓고 4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B라고 놓는다면, 결국은 얘는 우리는 NA 합집합 B가 되는 거지, A 또는 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 NB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야. 자, 그러면 A라는 사건이라는 경우는 2의 배수니까 당연히 2 곱하기 50, 100이 될 거고, 다음에 3의 배수는 3 곱하기 33, 그러니까 33개, 33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A 교집합 B라는 얘기는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와 3의 뭐가 되는 거야? 공배수가 될 거고, 2와 3의 공배수는 결국은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6의 배수는 6 곱하기 16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96이 될 테니까 16개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83개 빼기 16 해서 얼마가 나와? 7, 다음 67, 67개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할 때는 꼭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의 법칙을 쓸 때는 꼭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긴 하지만 A와 B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A와 B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꼭 명심해, 잊어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은 이 정도로 하면 됐을 것 같고, 다음에 고배 법칙에 대해서 보자. 두 번째로 고배 법칙. 자, 고의업칙도 마찬가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놓고,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전히 우리 N가지라고 놓자. 그러면 우리가 고의업칙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고배법칙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곱해야 되겠지. M 곱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좀 눈여겨볼 점은 A와 B가 동시에지, 맞지? 또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또는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 자, 아까 합의 법칙은 또는 이었었지만 우리가 고의 법칙은 뭘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의 법칙을 사용하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지. 우리가 뭐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만약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2가지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3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로 가는 경로의 수는 당연히 집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2가지,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은 3가지, 그래서 결국은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고배 법칙을 아주 논리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영도라는 걸 그런 건데,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어. 그래서 수영도 그리는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로의 수를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얘기야.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로의 수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A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다시 도서관에서 학교로 하는 방법은 C, D, E가 있을 거고, 다음에 B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C, D, E가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6가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형도다라고 하는 거야. 수형도. 자, 다음에 우리가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한 게 뭐냐면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우의 수, 즉 그 중에서도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A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이렇게 표를 그리지.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여기에 2의 세제곱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2의 세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몇 가지냐면 2의 0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다음에 3의 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경우도 보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계산해 보면 여기는 1, 3이 1, 2는 2, 1, 4는 4, 1, 8 됐지? 다음에 3, 1은 3, 3, 2, 6, 3, 4, 12, 3, 8에 24. 다음에 9, 1은 9, 9, 6에 얼마야? 9, 2, 18이 되겠지? 9, 2, 18. 다음에 9, 4, 36, 9, 8에 7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파란 글씨가 어디 몇 개야? 바로 4. 여기 지금 여기가 넷, 여기 셋, 그래서 4, 3, 1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이 2를 미치로 하는 요 숫자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해서 모두 몇 가지야? 4가지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3의 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해서 모두 몇 가지? 3가지를 취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은 4, 3, 12, 1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고유 법칙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얘를 일반화 시키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A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A의 L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N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밑을 A로 하는 수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A의 0제곱부터 A의 L제곱까지니까 당연히 L 플러스 1가지가 나올 거고, B의 M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경우도 B의 0제곱부터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1가지가 나오고, 다음에 C의 N제곱이 취할 수 있는 이 경우에서도 바로 C의 0제곱부터 해서 M 플러스 1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약수의 개수는 바로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한 게 바로 약수의 개수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 법칙하고 고유 법칙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내용이라고 했지. 즉, 합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이 A 또는 B, 즉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에 쓰고, 특히 합의 법칙을 쓸 때는 그 두 개의 사건이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얘기야. 다음에 고유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고유 법칙을 사용하는 거지. 잘 이해하도록 하고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자, 먼저 1부터 100까지의 잔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얘기는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3의 배수를 우리는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으로 놓고, 뭐 A라는 사건으로 나도 되겠지. 또는 다음에 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의 개수야. 그렇다면 우리는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바로 뭐라고 놓으면 돼? B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거잖아. A에서 뭘 빼면 돼? 5의 배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NA 차집합 B의 개수는 뭐 이건 알잖아. 우리가 NA 이거 NA 빼기 또 NB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NA-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즉 A라는 집합이 지금 3의 배수란 말이야. A라는 집합이 여기 있는 3의 배수인데 이 4의 배수에서
5의 배수를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느 부분을 빼면 되는 거야?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NA에서 NA 교집합 B를 빼는 거야. 자, 그러면 NA는 4의 배수니까 당연히 33개가 나올 거고,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15의 배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15의 배수의 개수는 당연히 6개가 되겠네. 그래서 당연히 27개가 나오겠지. 자, 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야. 자, 그러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는 지금 10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면 결국 100과 서로 소라는 얘기는 100과 서로 소라는 얘기는 결국은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고 또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의 배수의 집합을 A라는 집합으로 놓고 다음에 5의 배수의 집합을 B라는 집합으로 놓으면 이 2의 배수도 아니고 라고 했지. 아니고 여기는 and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런 거야. 즉 n 2의 배수, 즉 A라는 집합도 아니니까 A의 여집합, 그리고 항상 그리고는 교집합이지 또는 합집합이고 다음에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N,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여집합을 구하면 여사건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개수 100개에서 바로 반대되는 NA 합집합 B를 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NA 합집합 B가 바로 뭐냐면 NA 합집합 B라는 거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니까 2의 배수, 여기서 또 잘못 썼네. 2의 배수, 즉 NA 또는 5의 배수 NB가 되고 겹쳐지는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빼야 되겠지. 그래서 NA 교집합 B가 될 거고. 자, 그러면 NA는 2의 배수는 당연히 50개가 나오고 다음에 5의 배수는 20개. 다음에 NA 교집합 B는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건 바로 2와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얘도 10개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70 빼기 10에서 60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100에서 얼마? 60을 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0개다라는 얘기야. 됐지? 뭐 하요치, 고요치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자.